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신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해외 토픽 속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이 대륙 진출을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등 전쟁도 서슴지 않았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열도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일본 열도는 지금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자 그 추세는 더욱 빨라졌죠.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2015년 분석한 결과 도쿄는 1900년 대비 4.5m가 바다 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기가 지나면 현재 일본이 얼마나 침몰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거의 1000년간 일본이 바래온 대륙 진출의 꿈을 한국의 해저터널로 막아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초 부산에서는 한국회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일 해저터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방문한 가덕도에서 갑자기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친일 논란까지 확산됐습니다. 그는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부 가요가 544조 5천억 원의 일자리 45만 개가 생기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며, 가덕도 공항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유지되려면 물건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저터널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일본과 부산을 잇는 이 해저터널은 19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였지만 어쨌든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1917년이죠. 그러나 만약 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일본에 무조건 유리한 것이고, 일본의 대륙 진출 교두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한국이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면 친일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륙 진출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후쿠시마에서는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전 2011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17,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도 지진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과 화산 폭발로 시민들은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본 열도가 자리잡은 대륙판의 영향이 크죠. 지구의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고 하는 퍼즐처럼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판들은 지구 내부의 열작용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면서 지진을 일으키는데요. 판구조론에 따르면 전 세계는 7개의 대형판과 6개의 중형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 동쪽 앞바다는 7개의 판 중 4개가 접하는 곳으로 지난 40년간 발생한 지진의 10%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연재해는 이미 일본이라는 국가가 출현한 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 일본에서는 항상 좀 더 안전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대륙 진출에 사활을 걸었고 전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있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를 점령한 후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공략한 후 인도까지 지배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 통급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반격에 대륙 진출은 무산되고 말죠. 이러한 대륙 진출 야욕은 20세기에도 이어졌는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5개의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는 오족 화합을 내세우며
조선을 우선 식민지로 삼은 후에 만주를 침공해 만주 사변을 일으켰죠.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 대륙을 침략해 대륙 진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2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그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 조선의 부산을 거쳐 만주 중국의 베이징과 난징을 경유한 후에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큰 홈펜 말레이 반도까지 이어지는 만 킬로미터의 철도 노선을 건설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손아래 두겠다는 것이었죠. 이때 일본의 규슈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아시아 종단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은 1917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스시마 터널 건설을 논의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어 1305년 일본 내무성 토목국 도로가에서는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도로 터널로 계획했고 1938년에는 조선해협철도 터널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륙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죠. 그 후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생존하기 바빴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산업을 키우고 정신없이 바빠 있고 살다 1980년 해저 터널이 다시금 수면에 떠오릅니다. 1980년대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선명 교주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과학동의회의에서 국제하이웨이 계획을 주장합니다. 즉 유럽과 일본까지 연결하는 국제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국가 간 장벽을 없애자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한일 해저 터널의 필요성을 위한 연구에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시작했고 당시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란 터널, 제1차 기본 구상이란 터널의 교통 수요 예측이란 터널의 경제평가 등 수많은 연구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한 지역에는 지하 54,047m까지 파내려간 시험용 갱도까지 등장했었죠. 하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까요? 만약 해저 터널이 연결되면 한국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의 참가국입니다. 1950년대 싱가폴과 터키를 잇는 14,080km의 철도 노선을 잇는 구상에서 시작된 유라시아 철도 계획은 이 노선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부 횡단 구간의 종착지입니다. 독일,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일본은 이 유라시아 철도 계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저 터널이 건설되어 한국과 일본을 잇는다면 이제껏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과 종착으로 지리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부산이 해저 터널이 건설되는 순간 철도가 지나가는 경유역으로 전락해버리는 단점 등 한국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계획인데요. 하지만 통일교의 주장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이 해저 터널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했으며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흉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2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북한 때문에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 터널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성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크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한일 해저 터널 및 한중 해저 터널의 경제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지시했는데 연구 결과 두 개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해저 터널로 국가를 연결한 사례는
1994년 건설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연결 터널이 있는데요. 영국 해협 가운데 가장 좁은 도버 해협을 들어 총사 19.9km의 해저 터널을 건설했는데, 이 터널이 연결되자 유로스타 열차로 런던 파리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운영사인 유로터널은 수년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20년 만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해저 터널은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km에 이르는 구간의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최소 10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사비, 그리고 일본이 70%, 한국의 30%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최소 3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이 터널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제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절대로 일본의 대륙 진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인들 역시도 국민의 표심으로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을 때 구제 상륙을 얻어먹으면서 추진할 대담함을 보이지도 않을 테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을 거쳐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륙에 붙은 땅이 한반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이 예전의 지위를 되찾고자 원대한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더라도 몇몇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일본의 헌법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제국법을 폐지하고 1946년 11월 3일 연합국에서 제시한 평화헌법을 공표했습니다. 전범국이 된 일본은 헌법 구조에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죠. 구조 제1항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군대도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약 한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반대한다면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로 진출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무력에 의해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사실 일본은 해군력 외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친 듯이 뽑아서 배치 중인 미사일 전력 때문에 오히려 해군력을 함부로 들이밀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육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인구 중 전시 동원 가능 인구가 2,600만 명이며 예비군 전력이 310만 명으로 전 세계 1월 2일 수준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으면 했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하기 위해서 무력 충돌을 불사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우익 정치인들의 길을 쓰고 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가 되려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헌법은 개정이 어려운 경성 헌법을 따릅니다. 일본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만, 그 과반수가 국민 전체 과반수인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인지 명백한 해석도 없죠. 그래서 일본은 2007년 헌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 국민투표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국민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일본이 계획을 시작해 일본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일부 정치인들 및 경제인들이 가끔 이야기를 꺼내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해저 터널이 건설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유럽에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장역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